자, 엑셀 프로그램이 실행됐고요. 엑셀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스프레드 시트라고 해요. 스프레드 하는 건 큰 시트, 크게 펼쳐진 시트가 보여집니다. 자, 마우스 휠 있죠? 휠을 한번 밑으로 굴려보세요. 어디까지 가요? 자, 여기 행번호들 보이죠? 숫자 보이죠? 이 숫자들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종이가 저 밑에까지 계속 있어요. 큰 종이에요. 다시 위로 휠을 굴리면 한참 올라갑니다. 오른쪽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으로는 휠로는 못 가니까 여기 밑에 스크롤하는 바 막대가 보이고 오른쪽 삼각형 보이죠? 이쪽을 쭉 눌러주면 오른쪽으로도 한참 가요. 그렇죠?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볼까요? 셀에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셀을 클릭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 하고요. 오른쪽 방향 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XFD까지 가요. 자, 컨트롤 하고요. 아래쪽 화살표로 가요. 이게 이 종이의 끝이에요. 자, 100만 번 넘어요. 그래서 저 오른쪽 끝에 여기 종이의 끝이 이 자리에 있어요. 여기까지가 종이의 끝이에요. 그죠? 여기가. 끝까지 써볼 기회도 지금 오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올지 않죠. 예. 자, 셀에 클릭 한번 할게요. 요런 칸 하나하나를 셀이랍니다. 셀. 자, 셀에 클릭해 놓으시고요. 자, 아까 컨트롤 오른쪽, 컨트롤 아래쪽 이렇게 했으니까 다시 두 번으로 다시 돌아가면 컨트롤 위, 컨트롤 왼쪽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으로 끝낼게요. 컨트롤 홈. 홈은 그 키보드 네 방향 화살표 위에 홈이라는 키 있죠? 그래서 컨트롤 키와 홈 키를 누르세요. 컨트롤과 홈을 누르면 A1번 셀에 셀 포인터가 가 있어요. 셀 포인터라는 건 이렇게 선택했을 때 보여지는 선택되어진 셀 녹색으로 여기가 셀 포인터. 그래서 셀 포인터가 여기 가 있습니다. 컨트롤 홈. 자, 이렇게 큰 종이가 지금 한 장 열려 있어요. 자, 또 필요하면요. 옆에 플러스를 누르면 시트 2번, 3번 이렇게 열어줄 수 있죠. 플러스 누르는 대로 계속 열 수 있고요. 자, 이 시트의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할게요. 더블 클릭. 자, 그리고 제 한글로 제1 작업 적어볼게요. 그리고 엔터 치시면 돼요. 옆에 거도 제2 작업, 제3 작업까지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시트 이름 바꾸는 데까지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첫 줄에 있는 이 부분을 열머리글, 이렇게 열머리글, 이렇게 1, 2, 3, 4 되어 있는 부분을 행머리글이라 합니다. 열머리글, 행머리글. 자, 이 열머리글, 행머리글의 요 경계선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열의 너비를 한 셀에 그 열 너비를 조절할 수 있어요. 행에도 이렇게 드래그하면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적당히 조절이 아니라 내가 딱 원하는 만큼의 너비로 바꾸려면 요 열에서 마우스 오른쪽 A라는 열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0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열너비가 정해진 숫자대로 돼요. 자, 요 ITQ 시험에서는 A 열을 1, 2, 3 작업에 전부 다 A 열을 너비를 1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A1 작업에 가서도 열너비 1, 2 작업에 가서도 열너비 오른쪽 열너비 1 이런 식으로 3번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3번을 한 번으로 똑같은 작업이니까 한 번으로 바로 할게요. 자, 그러려면 요 3개의 시트가 동시에 선택이 되어져야 한 번의 명령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1작업 클릭하시고 시트 이름을 1작업 시트 클릭하고 자, 키보드 Shift 키 누르고 계세요. Shift 키가 눌려 있을 때 제3작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요 시트 이름이 색깔이 다 하얗게 바뀌어진 거 보이죠? 시트의 색깔이 다 바뀌었습니다.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그룹으로 묶여졌다라는 거예요. 저 위에 제목 표시줄 볼게요. 제목 표시줄에 그룹이 됐다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룹되어 있을 때 A열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열너비 1 확인 이렇게 해놓으면요. 1, 2, 3 작업에 따로따로 3번 할 거를 한꺼번에 했어요. 자,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꺼번에 다 똑같이 바꿨습니다. 열너비 1. 자, 아직 그룹을 풀지 말고요. 그냥 요걸 선택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그룹이 풀렸으면 다시 그룹을 다시 해놓으세요. 첫 번째 시트 선택하고 Shift 키 눌려 있을 때 마지막 거. 그래서 요거 3개가 다 선택되어 있도록 하시고 자, 아직 그룹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 A열과 이렇게 1행이 있는 요 코너에 A열과 1행 코너에 여기 요 자리 거기를 한번 클릭 딱 하세요. 그러면 시트 안에 있는 셀들이 다 선택이 돼 있죠. 지금 그룹도 되어 있고 셀들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3개의 시트에 모든 셀들이 다 선택된 겁니다. 여기 요 코너를 눌렀어요.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여기 글꼴을 굴림으로 바꿀게요. 자, 글꼴 이름을 적어 주시는 분도 있죠. 그렇게 배워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적지 마시고 스크롤해서 찾으세요. 적는 방법으로 했을 때 정확한 스펠링이 아닌 철자가 틀려버리면 글꼴이 안 바뀔 수 있으니까 선택을 하세요. 굴림. 자, 모든 시트에 처리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열너비 1 주는 것과 굴림을 해줄 필요가 있고요. 자, 클릭해서 블럭을 푸시고 또 밑에 시트 한 2작업 정도를 클릭해 보시면 그룹이 풀렸죠? 네, 그룹이 풀렸어요. 자, 이제 다시 1작업에 갈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입력을 해야 돼요. 잠깐만요. 자, 아까 프린트물 드렸는 거 요거 보시면 뭐 시험장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설명이 들어있어요. 수험번호의 성명 그런 거 적어주라고 된 것과 뭐 주기적으로 저장해서 답안 전송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험장 가면 또 다 일러줍니다. 한 번 정도 읽어보시고 시험장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거 알고 가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가 쓰는 교실에 있는 기준은 2021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2016 버전도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2016 버전일 땐 여기 요렇게 요런 표시로 되어 있는 자리의 내용으로 따라주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지에는 그런 표시가 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다 2021 기준으로 된 것만 표시가 되는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버전이 다른 거면 2016 버전에 해당되는 거면 이렇게 요 표시 안에 뭔가를 담아둬요.
그래서 이 표시 다른 버전 쓰실 때는 참고하시면 되고, 현재 지금 이 프린트물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자, 이 답안 작성 요령도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는데, 아까 했던 게 우리 열너비 1 했던 거, 나머지는 적당히 알아서 조절하라는 겁니다. 넓혀도 돼요, 좁혀야 돼요, 이런 거 질문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열너비는 1로 하시면 되고, 다른 열들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글자 보이도록만 잘 해놓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시트의 순서는 요 순서대로 있어야 됩니다. 요 순서대로. 그래서 지금 1, 2, 3 작업까지 만들어 놨고 순서대로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첫 장은 다시 혼자 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도록 하고, 자, 이제 요 내용을 출력 형태 요렇게 완성하시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은 요런 걸 기준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1번에서 6번까지 또 7번도 있죠. 1번에서 6번, 그 다음 7번까지, 이거는 요 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따 나중에 계산해야 될 부분이에요. 계산할 자리라서 이거는 비워둡니다.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비워두시면 돼요. 요 1, 2, 3, 4 갈로해 놓은 자리들은 비워두시고, 나중에 요 계산 문제를 1번 계산 문제를 풀어서 답이 나와야 돼요. 계산의 답이 순위 자리에 1을 적는 게 아니라 몇 위 이렇게 답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요거는 안 적어도 돼요. 자,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적으실 때 지금 요 첫 글자가 몇 번 셀에 있어요? 자, B 4번 셀이라고 있습니다. B 4번 셀부터 해서 자, 쭉 차례대로 다 적으시는데, 보통 옆으로 요거 한 줄 딱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 요 열을 요만큼 적으시고, 요거 위주로 여기까지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밑에 요 내용도 적는데, 요거는 자, B, C, D 세 개의 열에 하나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B13번 셀에 여기다가 하나만 적으시면 돼요. 넘치게 적어도 괜찮을까? 요 셀에다가 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 밑에 글자도 요 셀 하나에다가, 그러면 글자 양보다 셀이 좁으니까 넘치게 적히겠죠. 나중에 요 세 개의 셀을 병합을 하면 되니까 쓸 때 요 B13번에 다 적으시고, 요 글자도 G13번에 요 셀에 요 글자 다 적으시면 돼요. 이거는 안 적으셔도 돼요. 요거는 나중에 다른 기능으로 찾을 거니까 요거는 적으시고, 요거 노란색 자리에 있는 건 적어주고요. 선 같은 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단순 글자만 정확하게. 자, 요거는요 한 셀에 두 글자가 들어있거든요. G 4번 셀에 한 셀에 두 글자 들어있는데, 그냥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엑셀은 셀에 글자를 입력하고 엔터 치면 아래로 내려가요. 근데 밑에 셀로, 근데 한 셀에 이렇게 줄을 두 줄을 하려면 요 자리에서 글자를 쓰고, 요 끝에서 잠시만요. 자, 글자를 쓰고 요 뒤에서 요 자리에 다시 한번 쓰면서 이야기할게요. 제가 기회 없어가지고. 자, 글자를 쓰고 Alt 엔터, Alt 엔터를 쳐주면 두 줄 이상 쓸 수 있어요. 한 셀에 두 줄 이상 내려갈 때 뭐라고요? Alt 엔터. Alt 엔터를 치면 요 뒤에서 Alt 엔터를 치면 밑에 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엔터 치면 이 밑에 셀이 바뀌어 버리는 거고, Alt 엔터를 치면 같은 셀 안에 한 줄 내려가서 적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띄어쓰기나 이렇게 철자 틀리지 않도록 정확하게,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쓰세요. 자, 틀린 거 있을 땐 더블 클릭해서 커서 넣어서 수정을 하시고, 셀에 옆으로 옮겨 가실 땐 방향 키를 누르셔도 되고, 자, 왼쪽에 오른쪽 방향 키를 눌러서 이렇게 가시기보다는 키보드에 탭 키를 쓰면 손이 가까우니까 쓰기가 더 나을 겁니다. 키보드 왼쪽 위에 보시면 TAB라는 키가 있어요. 탭이라고 적혀 있는 키가 있는데 요걸 누르면 오른쪽으로 한 칸씩 가요. 오른쪽 방향 키를 누르셔도 되고 요거 눌러도 되는데 요건 조금 더 멀리 있고 요게 가까워요. 그래서 편한 대로 하시는데 탭 키로 보내드릴게요. 한 셀 쓰고 아래로 내려갈 땐 방향 키보다는 엔터를 치세요. 그냥 엔터 치면 밑에 셀로 내려갑니다. 수정을 할 땐 더블 클릭해서 커서 놓고 수정을 하시고, 자, 아까 날짜 쓸 때 쓰는 방법, 요 날짜 쓸 때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는데, 그죠? 조금이라도 좀 적게 쓰려면 25 빼기 2 빼기 25. 자, 다니면서 설명할 때 들으셨죠? 이렇게 적고 엔터 쳐도 똑같이 이렇게 적혀요. 2025년 0225. 그죠? 이렇게 적힙니다. 그래서 조금 제일 작게 적을 땐 이렇게 연도도 2자리, 월도 1자리, 만약에 1일이다 그러면 그냥 1만 적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힙니다. 자, 그냥 기본 입력을 이렇게 다, 잠시만요. 기본 입력을 이렇게 해 놓으셨고, 입력을 할 때 영문자 있을 땐 영문 위주로 계속 쭉 쓰기 위해서 요거 쓰고 엔터 치면 밑에 내려가잖아요. 그죠? 엔터 쳐서 밑으로 같은 열 단위로 B열 거 다 쓰고 C열 쓰고 이런 식으로 가시는 게 같은 종류들을 쓰는 게 빠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영문자 따로 쓰고 수정하려고 만약에 BM만 따로 쓰고 다 써놨다가 나중에 수정하려고 그냥 빼기 001 이런 식으로 하면 앞에 거 지워져요. 엑셀은 쓸 때 이렇게 BM을 써놨다면 뒤에 빼기 001을 써야 된다면 수정이죠. 전혀 다른 내용을 입력할 거면 그냥 써버리면 돼요. 근데 여기에 뒤에 수정해서 더 추가할 거면 커서를 넣어야 됩니다. 항상 커서를 넣어서 이렇게 글자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수정을 하는 거고, 새로운 글자를 써버리면 있던 글자 무시되고 들어갑니다. 만약에 저 새로 수정하고 싶지 않은데 써지기 시작했어요. 잘못해서 어떻게 할까요? ESC 누르면 이걸 지우는 게 아니라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을 키보드 ESC, Escape 취소하는 키, 이걸 딱 눌러버리면 지금 잘못했는 것이 취소가 돼서 원래 써놨던 글자 그대로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요 레이싱 2개를 이렇게 블럭을 한번 잡아 보실래요? 지울게요. 자, 앞에 한번 레이싱 쓴 적이 있으면 내가 키보드만 쳐다보면서 쓰면은 다 썼겠죠. 근데 모니터 딱 보시면 레자 하나만 잠깐만요. 레자 하나만 딱 쓰면 자동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냥 엔터 치면 돼요. 레 하는 자만 써서 엔터 치면 돼요. 엑셀을 할 때는 그렇게 같은 열에 같은 글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자동 완성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요. 자, 날짜는 아까 이야기했죠. 25 빼기 2 빼기 25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고, 숫자들을 적을 때 쉼표나 이런 거 적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 숫자만 입력을 하세요. 자, 일단 다 적어 놓으셨고, 게임 명자리는 자, 열너비 좀 넓히셨나요? 자, 안 넓혔으면 지금이라도 넓혀주면 돼요.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 열너비를 적당히, 열머리와 열머리 사이에, C와 D 사이에 화살표 나타났을 때 적당히 키워주시고, 그 다음 요 밑에 13행에 있는 요 셀도 3개의 셀을 블럭하신 다음에, 자, 저 위에 보면 맞춤 안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있죠. 자, 요걸 눌러주면 병합이 되면서 3개의 셀이 한 개로 병합되면서 가운데 딱 가요. 밑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3개를 블럭하신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G열에도 G13번부터 I13번까지 3개의 셀을 병합하고 가운데. 그래서 요 3군데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F13에서 14 여기도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면 하나의 셀로 병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대각선을 넣어야 되잖아요. 자, 선 넣는 건, 자, 기본적인 선은 이따가 전체 테두리 선은 여기 가서 넣을 건데, 대각선은 셀 서식으로 갈게요. 셀 서식 가는 방법 중에 키보드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자, 왼쪽 컨트롤과 그다음에 저 컨트롤 ESC 가까이에 숫자 1 있죠. 자, 요 컨트롤과 요 1, 컨트롤과 1번을 딱 눌러주면 셀 서식 창이 열립니다. 1은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패드의 1이 아니라 ESC 가까이에 보이는 요 1이에요. 자, 그래서 컨트롤 1번 하시면 테두리가 있고요. 여기에 대각선 방향에 요 선 한 번, 요거 한 번 이렇게 X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 확인. 그래서 대각선까지 넣었고요. 자, 일단은 요 그림으로 보여지는 만큼은 이 밑에 조건해서 있는 거 안 보고 그냥 쭉 처리를 해볼게요. 자, 대각선 넣으셨고, 그 다음 B4번부터 J14번까지 요 전체를 블럭하시고, 자, 글꼴 그룹 안에, 여기 그룹이 글꼴이라는 그룹 안에 모든 테두리가 있어요. 모든 테두리 해주면 선이 생겼어요. 원래도 선이 있죠. 이 선들은 기본 값은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보통 기본은 인쇄할 때 나오지 않는 선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언제든지 인쇄하면 나올 수 있는 선을 넣었고요. 블럭 그대로 상태에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이거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굵은 바깥쪽을 먼저 한 다음에 모든 테두리를 해버리면 이거는 모든 테두리가 다시 가늘어지니까 밖에 굵게 했던 거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먼저 한번 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하면 바깥쪽 선만 다시 굵어져 있어요. 클릭해서 블럭을 풀어보면 밖에만 굵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자, 이 부분 있죠. 여기도 선이 굵은 선 있고, 여기도 선이 굵은 선 있는데, 요거를 2번 따로 할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할게요. 요렇게 블럭을 하신 다음에,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이, 마지막 했던 것이 굵은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옆에 요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가실 필요 없고, 요거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블럭이 풀렸을 때 이렇게 선이 굵게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 주황색 색깔 넣어 볼게요. 자, 여기 주황색 색 넣을 수 있는 자리죠. 여기 하고, 자, 밑에 두 군데도 더 있잖아요. 그냥 클릭을 하면 아까 했던 블럭이 풀려버리거든요. 자, 요거를 딱 블럭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가 눌려 있을 때 여기 클릭, 클릭.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 세 군데가 여기 세 군데가 다 블럭이 잡힌 겁니다. 마지막 선택했는 자리는 하얗게 보이죠. 하얗게 보여도 좀 뭔가 좀 다르죠. 그거 선택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색깔, 셀에 색을 채워주는 색 채우기. 자, 요것도 이제 색을 골라야 되니까 옆에 화살표 누르시고요. 표준색에 있는 주황. 아무 색깔이나 주황색 비슷한 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아직 우리 문제 제대로 안 읽고 왔지만 저 밑에 보면 주황이라고 이따가 다시 읽어볼게요. 있어요. 그래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옆에 화살표를 눌러서 표준색에 있는 요 주황을 누르세요. 됐죠? 블럭 때문에 색깔이 이렇게 보이지만 클릭해주면 블럭이 풀리면서 괜찮아져요. 자, 이렇게 주황색을 내 마음대로 또는 프린트물에 보이는 색깔대로 그게 아니고 주황이라는 색을 정확히 넣으시고요. 자, 또 어떤 점이 달라요? 사실은 요거 지시사항을 다 보고 요거대로 가는 건데, 자, 일단 눈에 보이는 대로 먼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자리들은 가운데 가 있죠. 이런 자리들 다 글자가 너비에 대해서 가운데 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썼는 거는 왼쪽에 있죠. 자, 엑셀은 우리가 글자 입력을 했을 때 문자는 왼쪽에 가 있는 게 기본이고요. 숫자는 오른쪽에 가 있는 것이 기본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이용해서 글자를 왼쪽에 또는 오른쪽에 또는 가운데에 강제로 맞춰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에 보내야 될 만한 자리들 요 부분 하고요. 그 다음 컨트롤을 누르시고 요만큼,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 사실은 여기까지. 판매 일자는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 오른쪽? 가운데 어디 있어요? 자, 제가 조금 넓혀 볼게요. 어디 있어요? 오른쪽 있죠?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날짜는 숫자하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가 있어요. 문자들은 왼쪽에 있고 숫자라서 날짜는 숫자라서 오른쪽에 있는데 이것들을 다 블럭한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로 하세요. 또 빠진 게 있네요. 한 번에 아까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한 번에 블럭 했으면 더 좋은데 빠졌으면 지금 요 자리하고 자, 컨트롤 눌러서 이 자리 두 군데 지금이라도 다시 가운데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너비가 그다지 넓지 않으니까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자, 조금만 넓히면 아까 안 눌려져 있을 땐 너비를 넓혀보면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를 눌러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글자가 가운데 가야 되는 것들은 이런 문자 있는 자리들하고 날짜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런 거 또는 요 밑에 이런 것들 다 가운데입니다. 자, 그 다음 숫자 자리들 있죠. 숫자가 1000자리가 넘든 안 넘든 숫자 있는 자리를 다 블럭하신 다음에 저 표시 형식에 가면 쉼표 스타일 있어요. 요걸 눌러주세요. 요거.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면 자, 요거는 회계형이랍니다. 숫자의 형태에는 숫자형이 있고요. 통화형이 있고 회계형이 있거든요. 그 중에 자, 요 쉼표 스타일 눌러주면 원래는 회계 같은 경우에 하면 이렇게 원표시가 붙어요. 근데 그 원표시 없는 회계형입니다. 쉼표를 눌러주면
1000자리가 넘는 것은 1000자리마다 이렇게 쉼표가 찍혔고 1000이 안 넘으면 그냥 안 넘는 대로. 그런데 한 것과 하지 않은 건 달라요. 자, 아까 넣었던 서식을 없애볼게요. 회계 쉼표 스타일이라는 그 꾸며주는 서식을 없애는 거는 일반. 일반을 하면 서식이 없어지는데 이때 쉼표도 안 붙었지만 셀의 오른쪽 끝선에 딱 붙어 있죠. 근데 쉼표 스타일을 딱 해주면 약간 떨어져요. 그래서 회계형이라는 걸 자, 넣어줘야 됩니다. 자, 문제를 이제 좀 볼게요. 이거를 작성할 때의 조건에 모든 데이터 서식에는 글꼴을 굴림 11을 하라 했는데 요거 글자 쓰기 전에 아까 우리가 모든 3개의 시트 전체에 다 넣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 돼 있죠. 그 다음 정렬은 숫자 및 회계는 오른쪽 정렬. 그러니까 따로 정렬 안 해도 요런 것들은 오른쪽 정렬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식은 가운데 정렬로, 다른 것들은 다 가운데로.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그러니까 보여지는 이 그림을 참조해서 요런 기준으로 정렬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날짜 가운데 정렬했고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회계 서식을 다 넣었어요. 회계 서식을 하면 만약에 가운데 있던 것도 오른쪽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숫자 서식 넣어도 되고 회계 서식 넣어도 되지만 그냥 회계를 넣어 버리시는 게, 그 회계라는 것이 아까 뭡니까? 요 쉼표 스타일 요걸 해주면 자동으로 회계 서식이 들어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자, 요거는 이따가 할게요. 다음 두 가지. 그 다음 요 밑에 B4에서 J4, G14번, I14번 주항이라고 색깔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색깔이나 하시는 게 아니라 주황색 넣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다시 할게요. 자, 요 부분 제목 도형 육각형 도형과 그림자 오른쪽 옵셋 오른쪽이라는 거, 오른쪽 그림자를 넣으라는 거고요. 그 다음 곡 도형 안에 이 글자를 써주셔야 되고, 띄어쓰기 항상 글자는 띄어쓰기 똑같이 자, 요 글자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 그 써놓은 글자에 굴림 24 검정 붉게 그 다음 채우기색 노랑 요 서식을 꾸미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꾸며야 되는데, 요거 지금 여기 완성되어진 거 보면 여기 1, 2, 3행이 좀 다른 데보다 좀 더 넓은 거 보이시죠? 뭐 딴 데도 조금 넓혀져 있네요. 우리가 행 높이를 그러니까 요걸로만 써도 괜찮을 때도 있지만 비좁아서 글자 표현이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 행 높이를 키우는데 하나만 키우기보다는 1, 2, 3행을 같이 3개를 블럭을 한번 잡아 보세요. 3개를 블럭 잡고, 자, 행의 높이 조절하려면 가로 한 줄의 상하 화살표. 자, 이럴 때 조금만 3배로 커질 거기 때문에 조금만 키우세요. 그럼 약간 커지면 돼요. 아주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약간만 커져도 3배씩 커지기 때문에. 자, 숫자 상관없어요. 이건 적당히 키우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나 도형 그렸는데 썼는 도형 안에 쓴 글자가 잘 안 보일까봐 약간 키워 놓은 겁니다. 안 보일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요번 거는 보였는데 다음에 다른 예제할 때 안 보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요 자리 약간의 행 높이를 조절하시고, 자, 도형을 그리러 갈게요. 삽입의 도형. 저랑 있는 위치의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자, 저도 만약에 창을 이렇게 해놓으면, 자, 삽입 메뉴 같지만 도형이 바로 한눈에 안 보이죠. 일러스트레이션 안에 들어가야 도형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엑셀은 요 엑셀 창의 크기에 따라서 아이콘의 배치 방식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랑 아이콘 배치가 약간은 달라도 있을 자리에 있어요. 그 근처에. 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 도형이 있고요. 자, 그 안에 지금 육각 도형이죠. 기본 도형에
자, 7 적혀 있는 건 칠각형이에요. 그 옆에가 육각형, 그 옆에가 오각형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게 육각형입니다. 육각형 한 번 클릭, 한 번 클릭. 그러면 가늘게 십자 모양 나오죠? 십자 모양 나오면 자, B1번 요 근처 요 정도에서 한 G열 반쯤 정도 되게, 이거는 적당히 요 근처에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이걸 딱 그리고 나니까 메뉴가 어디로 가 있어요? 쉐이프 형식 메뉴가 자동 뜨죠? 쉐이프 형식 메뉴가 자동으로 떠 있을 겁니다. 만약 밖에 클릭하면 없어졌어요. 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을 땐 나오고요. 만약에 다른 메뉴가 나왔다면 여기 가시면 되죠. 그죠? 여기에 다시 도형 채우기라고 있고요. 요 자리에 가서 표준색 노랑, 자, 제가 아무 글자나 그냥 써볼게요. 글자 보이나요? 흰색 글자거든요. 자, 그래서 지울게요. 자, 도형의 색깔은 아까 기본값이, 그냥 기다리시면서 들으세요. 기본값이 이 색깔의 글자 쓰면 흰색의 도형이 그려져요. 자, 그래서 도형 색깔 노랑으로 바꾸시고 그냥 설명 들으세요. 자, 그래서 노랑을 넣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도 글자 색깔이거든요. 아까 홈에 있는 홈에 요 부분이랑 여기가 글자색 요 부분인데, 그게 여기 쉐이프 형식의 도형 채우기나 텍스트 채우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글자는 여기 텍스트 채우기에, 자, 이렇게 눌러서 검정 찾아 안 가도 여기가 앞에 검정색 돼 있죠. 네,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자, 미리 이렇게 해놓고 가셔도 되고, 그걸 빠뜨렸다 나중에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메뉴 누르는 거나 나중에 또 홈에 가서 여기 거를 이용하시는 거나 똑같습니다. 언제 해도 하면 되고요. 자, 아까 보이는 김에 그냥 바로 한 거였고, 자, 이제 글자 쓸게요. 자, 쓰고 나면 안에 커서가 있어요. 커서 있을 때 이 글꼴을 바로 바꾸면 수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글자에 컨트롤 A 눌러 볼게요. 컨트롤 A. 그리고 글꼴을 굴림. 자, 굴림 24. 그 다음 가운데. 그 다음 굵게. 그러니까 아까 글자색 안 바꿨으면 여기서 바꾸셔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채우는 색깔 안 바꿨으면 요것도 여기서 노랑 이렇게 찾아가셔도 돼요. 네. 그때 안 써도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있어요. 그 다음 그림자가 있어야 되죠. 그림자는 여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쉐이프 형식에 반드시 여기 가셔야 됩니다. 도형 효과. 도형 효과에 그림자, 옵셋 오른쪽 했잖아요. 자, 그림을 딱 보세요. 여기에 이 메뉴에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 요 그림들을 보시면 어떤 아이콘이 오른쪽에 있는 거죠? 요거는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그림자가 있잖아요. 요게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림을 보고 먼저 딱 찾아가 보면 요게 오른쪽이에요. 그죠? 옵셋 오른쪽 이렇게 해서 오른쪽 요쪽 밑 옆으로 그림자가 살짝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시사항을 우리가 다 했는가 볼까요? 도형 그려서 그림자 넣고 옵셋 오른쪽 자리, 그 다음 글자 띄어쓰기 맞춰서 썼고, 굴림 24 검정 굵게 노랑까지 다 했죠. 그럼 저 자리에 저렇게 놔두시면 되고,
자, 이제 다른 거. 자, 지금 시점에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은 꼭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기 전에 미리 하셔도 되고, 모든 게 다 끝나고 나중에 해도 돼요. 그죠? 지금처럼 중간에 언제든지 하시면 돼요. 자, 저장하기 아이콘 저 위에 있죠. 저장 아이콘이 있어요. 저걸 눌러주면 창이 이렇게 열렸어요. 저장할 위치를 문서로 할게요. 자, 그래서 이쪽 편에 문서가 보이면 바로 선택하시면 되고, 안 보이면 요 공간에 문서라는 게 안 보이면 찾아보기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찾아보기 누르면 왼쪽 편에 여기 문서라고 선택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파일 이름 자리에 원래 시험 규정대로는 아까 첫 장에 봤듯이 수험번호 다시 성명 이런 식으로, 그죠? 예를 보면 이렇게 수험번호와 성명을 이렇게 적는 건데, 우리는 그냥 요게 몇 월인가 하면 8월달 시험이에요. 8월달에 찾는 시험지거든요. 그래서 ITQ 8월 A형 뭐 이런 식으로 적을게요. ITQ 8월 A형. 줄표 끊고 1번 이렇게 적을게요. 우리 5개 저장할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A형 다시 1번 저장. 자, 요거를 여러 번 연습하려면 입력했는 데서 요렇게 여러 개 저장하세요. 이만큼 연습한 상태에서 하지 말고. 자, 한 번 더 저장을 또 한 개 더 저장을 하고 싶을 때 여기 이 저장 아까 눌러서 갔는데 이거 말고요. 그러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자, 파일 다른 이름으로 이걸 누르세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요거 누르면 다시 찾아보기 또 누를 수 있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2번이라고 해서 또 저장할 수 있어요. 요 아까 1 적혔는 거 지우고 2라고 적으시라고. 그러면 2번 또 저장 한 개 더 했고, 그런 식으로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찾아보기 눌러서 문서에 아까 했던 게 문서라서 그냥 계속 똑같이 문서돼 있어요. 3번 그렇게 번호만 바꿔가지고 한 5개쯤 입력한 상태에서 5개쯤 저장해 놓으시고, 그 다음 그거 1번 수정 다 해서 연습 끝났으면 또 입력해놨던 2번 파일 불러서 또 연습하고, 그렇게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입력했는 5개를 저장해 놓으면 수정하는 이렇게 색깔 넣고 하는 것을 5번 정도 더 하실 수 있죠. 자, 아까 놓친 분들은 놓친 대로 그냥 두시고, 자, 그 다음 거를 할게요. 아니네. 시간이 다 됐네. 네.